시작을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뭐 이 교재가 뭐 이거든 아니든 관계 없어요. 뭐 어떤 교재건 관계 없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인데 단지 이 교재가 장점은 뭐냐면 간략하게 답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답안지의 형태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SW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총 그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어떤 교재를 활용해서 그냥 그대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거, 그러니까 토픽별로, 그죠? 그런 일반적인 강의의 형태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는 전체적인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제만 보이게 되고, 두 번째는 전체를 보려면 마인드맵이거든요.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뭔가 그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세 번째는 시나리오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가 시나리오로 강의를 할 때는 여기에 교재를 뭘 썼냐면 SW 분석 설계 교재를 썼어요. 사실은. 교재별로 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 나눠준 이 교재를 썼고, 지금 현재 나눠준 마인드맵 교재는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고 그냥 보드 갖고만 합니다. 그냥 교재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대략적으로 외우고 답안 쓰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교재가 제일 좋긴 해요. 사실 그냥. 근데 이제 개수가 많고 전체적인 게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바텀업으로 공부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바텀업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없죠. 그죠? 전체가 안 나와요. 얘는 탑다운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세부적인 뭔가 답안을 직접 쓰거나 뭐 이럴 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시나리오 이거는 일단은 이게 제일 재미는 있어요. 이게 제일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문제가 요 2개의 문제인데 토픽이 조금 빠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시나리오에 없는 게 좀 안 나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어차피 1, 2, 3에 뭐 어떤 방법을 하든 결론은 중요한 거는 다 나와요. 근데 어디를 조금 더 하냐 덜 하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요. 어차피 중요한 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할 건데요. 오늘 할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신경 쓸 거는 그 중에서 좀 시나리오 위주로 오늘은 이제 처음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업 SI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 통합 사업과 SM 사업, 그죠? 유지 보수, 그죠? 메인턴스, 시스템 메인턴스. 보통 이런 사업이 굉장히 우리가 많죠. 그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개발된 거 유지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죠? 컨설팅이죠. 컨설팅. 근데 컨설팅인데 사실은 이 컨설팅이라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대부분 ISP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정보화 전략계, 그죠? 정보화 전략계. 이렇게 3가지 세트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은 요거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SI나 SM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컨설팅도 보통 포함시켜서 할 수는 있겠죠. 사업이라는 제목 아래서는. 그죠? 사업이라는 제목 아래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일단 여기에서 뭐 하나를 잡는 게 좋아요. 어떤 걸 잡건 방법과 행위는 거의 비슷해요. 용어가 좀 달라져요. 용어가. 그러면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쳐요.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거야. 이제.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요구사항 받아야 되죠. 뭐 만들어줘? 얘 요구사항 받나요? 얘 요구사항 받죠. 얘도 받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어디에 범위까지 하냐 뭐 이런 거, 혹은 고려해야 될 사항 이런 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요구사항을 받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요구사항을 당연히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도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요구사항을 처음에 수집을 할 거야. 뭐 만들어줘? 이거잖아요. 뭐 만들어줘? 이걸 다른 말로 바꿉니다. 과업. 그러니까 쓰는 용어들을 조금 정제해 주는 게 좋아요. 쓰는 용어들을. 그래서 과업의 범위를 확정한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쓰는 용어들을 조금 정제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이 뭔지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개발자가 직접 받는 거 아니죠? 요구사항. 그죠? 그래서 그냥 요구사항 그래도 되고, 요구사항 분석 그래도 돼요. 도대체 뭐 해달라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물어봐야 되고, 또 뭐 상충된 것도 있잖아요. 상충된 거. 예를 들어서 성능은 빠르게 해달라는데 보안은 지켜달래. 그거 완전히 상충된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보안은 지키되 편의성은 높여달래. 그죠? 보안을 지키면 편의성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거 완전히 상충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충된 문제도 협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라는 단계가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에 얘기하는 사람은 고객과 하는 거예요. SM 사업도 이거 하는 거고, 컨설팅도 이거 하는 거고, SI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게 설계죠, 설계. 그죠? 설계. 그죠? 어떻게 말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기술적인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개발팀 위주로 이 그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설계는 실제 실현 가능한 모델이냐 이런 거를 봐야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실현 가능한 모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 말은 구현이랑 매핑돼야 돼요. 개발이 이렇게 됐는데 모델링은 얘다. 이렇게 구현이랑 매핑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나 이렇게 만들게. 이게 있으니까 마지막은 뭐겠어요? 개발하는 거죠, 그냥. 구현. 그냥 구현하는 거예요. 랭귀지를 뭘 쓰건 DB를 뭘 쓰건 아무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구현을 해요. 그냥 구현 끝나면 뭐예요?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는 시험 그래도 되고 테스트 똑같은 말이죠. 그죠? 테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하면 뭐예요? 끝난 거죠. 그죠? 끝난 거죠. 그죠? 검수하고 납품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검수하고 끝나는 거죠. 납품하고. 그리고 나서 검수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쓰다가 좀 이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6번까지는 개발 사업은 끝난 거고, 그 다음은 뭐예요? 하자보수죠. 하자보수. 무상유지보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하자보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거 고치는 거. 그죠? 이거까지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이제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물론 하자보수, 유지보수라는 말이 하자보수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제 유지보수하고 쭉쭉 가는 거죠. 자, 요 일하는 절차. 이거 일하는 절차죠, 지금. 그죠? 일하는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모델이라고 그래요. 일을 그냥 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어떠한 작업, 타스크나 혹은 액티비티 그래도 됩니다.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이걸 우린 모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뭔가, 그죠?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 그러면 그게 SM이 됐던, SI가 됐던, ISP 컨설팅이 됐던 기본 이 과정은 바뀌나요? 안 바뀌죠. 정보시스템 감리를 해도 이 과정은 안 바뀌죠. 감리도 이렇게 보면서 평가하는 거잖아. 이 단계별로. 그죠? 이 틀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간다. 바꿔 얘기하면 탑다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고객 입장에서 봤다가, 개발자 입장에서 봤다가, QA 입장에서, 품질 관리자 입장에서 봤다가, 그죠? 탑다운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탑다운으로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폭포수 모델이에요. 뭐 쉽잖아요. 일하는 절차. 그 대신 그냥 폭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진 않죠. 당연히 이 작업을 이렇게 수행하는데 구현을 하다가 설계를 하는 걸 용인하진 않는다고요. 그죠? 구현하다가 설계를 하는 걸. 그래서 얘는 정형화된 산출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앞에가 완벽하지 않으면 뭐 뒤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폭포수 모델은 내가 요구사항 뭐 이런 거 만들어줘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냈는데 고객이 낸 요구사항을 언제 확인이 가능하냐면 한 요때쯤 와야 돼요. 요때쯤 와야지 뭐 대충 껍데기라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지 검증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뭐예요? 프로토타이핑. 그죠? 껍데기 대충 한번 만들어 보자. 그죠? 껍데기 대충 한번 만들어서 확인하고 나가자 이거죠. 껍데기 대충 한번 만들고 확인하고 나가면 이 과정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발자가 제일 많이 필요한 타이밍이 어디예요? 당연히 구현인 거죠. 그죠? 그러면 크게 잡아도 3번부터 5번에 개발자가 집중적으로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개발자가 좀 필요 없는 데는 여기거든요. 요런데. 그죠? 요런 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뭐 오류라도 나니까 그거 고치기라도 하니까요. 그죠? 근데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이 중에서 언제 하겠어요? 언제? 당연히 이쯤에 하죠. 그죠? 당연히 이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뭐예요? 맨먼스가 많이 들어요. 맨먼스가 증가해요. 당연히. SI,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프로토타입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증해서 줬습니다. 그거는 고객 입장이고, 그죠? 그거는 고객 얘기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사업비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SI 입장에서. 네, 왜? 우리의 가격은 고정이잖아요. 고정. 그죠? 사업비가 증가하는 거고요. 또 하나, 프로토타입은 보여줬는데 마음에 안 든대. 그럼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반복이 발생해요. 프로토타입 내에서. 프로토타입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반복이라는 건 전체가 아니라 프로토타입을 확인하는 거에서 자연스럽게 반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이 웃긴 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니, 화면을 보여줬는데, 오케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야. 그럼 개발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럼 쉬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 화면도 6개월 전에 본 화면은 후져 보여요. 예, 그거 안 바뀌어요. 예, 이거를 딱 봤을 때, 와, 괜찮네? 그거 계속 6개월 봐보세요. 좀 디자인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괜히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로토타입은요, 생각보다 잘못했다가는 막판에 하면 완전히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또 업무나 담당자가 변경이 되면 영향이 굉장히 크죠. 합의된 프로토타입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아니 니네가 이렇게 합의해놓고 이걸 바꾸면 이거는 니네가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뭐예요? 그 사업 그만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공공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담당자 변경, 그럼 프로토타입은 완전히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뭘 봐야 되냐면 사업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사업자 입장에서. 뭐 책에는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증해서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의 만족도를 올립니다. 뭐 말은 맞죠. 예, 모델하우스를 이게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잖아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딱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 아파트는 3년 뒤에 지어지는 거죠. 3년 뒤에 내가 입주할 때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모델하우스 나왔는데 집의 구조가 완전히 틀려. 그럼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사업자 입장에서 봐줘야 되고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되겠죠.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제안 발표를 하고 수주를 할 때, 고객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반적으로요, 그냥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개발하고, 객관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하겠다.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죠? 다 그게 그거거든요. 그죠? 방법론 없는 회사가 어딨어? 이름만 갖다 대면 다 방법론인데. 그죠? 그리고 인터넷에 깔려있는 게 방법론인데요. 거기다가 우리 회사 이름 하나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해봤냐 이거죠. 해봤냐. 그죠? 해봤냐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있냐. 근데 그 경험이라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옛날에는 SI 사업체가 해당 프로젝트의 경험이 있냐. 물론 이것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투입 인력의 경험이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SI 백날 해봐 뭐예요? 우리 회사가 인력 하나도 없는데 요번에 투입된 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경험이나 신기술을 경험이 부족하거나 신기술을 써야 되는 신기술에 관련된 어떤 검증인 거죠. 그죠? 검증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SI 사업자는 프로토타이핑을 제한 전략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뭔가 검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 입장에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로토타입은. 그죠? 제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프트웨어 공학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그냥 책인 거고, 그냥 기본이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예. 그래서 전략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대신 전략을 쓸 때 문제가 하나 있죠. 모든 걸 다 프로토타입으로 해주겠다? 모든 걸? 그러면 맨먼스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맨먼스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줄여놔야죠. 핵심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무조건 줄여놔야 돼요. 이거를 이론적인 책에서는 뭐라 그래요? 수직형 프로토타입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수직형. 특정 업무만. 그러면 그 특정 업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 업무겠죠. 그 얘기는 대략적인 요구사항에서 중요도가 판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여기가 중요한지 저기가 중요한지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일도 모르는데. 그러면 핵심 업무를 하는 식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RFP의 중요도. 거기 중요도에 핵심이라고 써 있어요. 핵심이라고 써 있어요. 요구사항을 분류할 때 중요도에 핵심이라고 써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1차 R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도 또 한 번 줄여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다시 또 한 번 줄여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게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이. 가장 책의 원론적인 건 저거고, 그죠? 고객 요구사항을 검증해서 품질을 올린다. 그죠? 가장 원론적인 말은 그 얘기고. 자, 그러면 이런 모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니, 조그만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괜찮은데요. 그죠? 예, 공수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뭐 경험도 많아. 그러면 요구사항 뭐 대충 받고 그냥 코딩해도 돼요. 대충 받고 경험 그렇게 많고 그러면 그냥 바로 코딩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때로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규모가 크면 아파트 하나 줘도 삼성물산이 아파트 지면 삼성물산이 그걸 다 짓나요? 밑에 하청업체 있죠? 그죠? 모르지만 하청업체가 엄청 많다라는 것도 알아요.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죠? 뭐, 나무만 심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그 층 안에, 기자재만 넣는 사람, 데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삼성물산은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그죠? 나는 뭘 하는 거면 설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설계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짓든 말든은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직이 크면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죠? 조직이 크면 목적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파트는 당연히 질 때 각자 알아서 따다닥 들어가서 그냥 멋대로 지면 문제가 크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입구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 땅 파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해요. 반복적이고 점증적. 그냥 반복형 그래도 됩니다. 그냥 뭐 뺑뺑이 돌리는데 이 뺑뺑이의 의미는 전제가 하나 깔리는 거예요. 아키텍처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야, 너는 예를 들어서 길 만들어. 너는 뭐, 예를 들어서 30평대 만들어. 너는 28평대 만들어. 그죠? 그리고 너는 전기 깔어. 그죠? 너는 인터넷 깔어. 너는 도로 깔어. 그래야지 뭐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전체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하나하나한테 뭔가 일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에도 순서가 있죠, 순서가. 그죠? 동시다발적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반복이고 점증이니까 이 점증이라는 건 뭐예요? 시퀀스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고. 그죠?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먼저 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공단 같은 거 하나 질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도로부터 놓죠. 그래야지 기자재를 뭐 빨리 날르든가 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증이라는 말은 알게 모르게 순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키텍처 정의하면 그 순서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공통 요소. 이거 식별해야죠.
누구나 다 쓰는 거. 누구나 다 쓰는 거. 그게 건물에서는 도로인 거죠. 그게 건물에서는 도로가 되는 거고, 누구나 다 쓰는 거면 공통이라는 건 뭐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선 길이 되는 거고요. 길이 되는 거고, 시스템에서는 뭐가 될까요? 공통이라는 거. 이제 이건 업무가 있어야지 얘기가 돼요. 업무 없으면 공통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계좌, 고객 이런 거 공통이겠죠. 뱅킹에서. 그죠?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걸리니까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이 계좌로 주문을 내는 거고 고객이 계좌로 상품을 가입하는 거니까. 그냥 누가 봐도 업무의 가장 중요한 공통이죠. 그죠? 근데 과연 이런 공통만 있냐? 코딩을 하다 보면 기술적인 공통도 있지 않나요? 그게 뭐예요? 가장 쉽게 로그인. 그죠? 로그인이라는 말은 로그인 여부 확인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조금 틀려요. 지금 똑같은 공통이어도. 그죠? 가장 쉽게 생각하면 로그인이에요. 그 다음 또 공통 뭐가 있을까요? 로그인. 기술적으로 뭐 로그 기록, 로깅? 그냥 로깅 하죠. 로깅. 그죠? 로그 기록. 이거 완전 기술적인 공통이죠.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다 있는 거. SSL로 암호화해야 된다. 뭐 이것도 되겠죠. 그죠? 뭐 등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오히려 요거는 기업마다 계좌와 고객이라 하더라도 기업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계좌 고객을 똑같이 쓴다 하더라도. 근데 요런 기능은 거의 비슷하죠. 하면 UI가 다를지는 몰라도 실제 쓰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은 로그인은 무조건 이제 기업은 거의 다 싱글 사이온이 있으니까 그냥 싱글 사이온 한다. 이게 거의 공통이에요. 이게 로그인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 요런 기술적인 공통만 좀 공통으로 만들어두고 리유즈 하자. 그게 나왔는데 그게 AOP예요. 이건 기술적인 거고. AOP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술적인 공통을 그냥 리유즈 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업무적인 공통을 리유즈 하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RM이라고 해요. 레퍼런스 모델. RM. 그러면 비즈니스니까 BRM인 거죠. 이거의 데이터 모델도 있겠죠. 그 데이터 모델을 쓰면 DRM인 거고,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 애플리케이션 모델 쓰면 애플리케이션 레퍼런스 모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통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통을 우리가 잘 식별하면 리유즈가 굉장히 좋아지죠. 당연히. 그죠? 자, 5개년 사업이에요. 5개년 사업. 첫 번째 1년 차에는 뭐 할 거냐면 기술 검증할 거예요. 뭔가를 개발을 해요, 우리가. 2년 차에는 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거고. 그러니까 일부 업무에서 기술 검증 개발을 했어요. 그다음에 3년이라고 치죠. 2년 차에는 전사 업무에 대해서 개발을 끝낼 거예요. 3년 차에는 고도화할 거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년차 사업에서 식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공통이에요. 공통이에요. 예, 그걸 공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키텍처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결론 공통이에요. 그래서 1년차 사업을 뭔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똑바로 했습니까가 아니라 향후 확산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준비 활동이 도대체 뭐냐, 공통을 식별하고 표준화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3번 한다고 쳐보세요. 범위를 조금 넓혀서 똑같은 거를. 여러분들 이 개념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좋은 답을 쓸 수가 없어요. 단지 그걸 쓸 수는 있겠죠. 반복적 모델링은 소프트웨어를 요구사항 분석 설계 단계로 반복하면서 한 모듈별로 결합을 통해서 전체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외워도 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론이고, 이거 의미 알죠? 요구사항 분석 설계를 반복해서 하나 만들어지면 붙인다 이거잖아요. 붙여서 전체를 개발한다 이거잖아요. 그건 이론이고, 거기에서 생각을 넣어야 되거든요. 반복형 모델을 쓸 때도 봐보세요. 첫 번째, 아까 그것처럼 중장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치면 중장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중장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컨설팅, 이로 치면 1개년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과 2년차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과 3년차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포커스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년차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면 전체적인 아키텍처나 표준이나 리유즈 대상이나 재사용 대상, 그죠? 리유즈 대상이나 공통을 식별한다거나 이런 게 주고, 2년차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면 분석 설계에 대한 산출물이 명확하고 각
개별 시스템 간의 연계가 제대로 되거나, 그죠? 3년 차에서 한다면 품질이 좋거나, 그 품질을 검증할 수 있거나, 그죠? 측정할 수 있거나,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자, 시험 문제를 봐요. 자, 자, 시험 문제예요. 반복형 모델과 반복형 모델과 프로토타입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교시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요, 과거 포커스 모델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에 정형화된 거를 갖다가, 정형화된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검증하고, 그죠? 확인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모델입니다. 프로토타입의 종류는요, 실험적 프로토타입과 진화적이 있는데, 실험적은 한번 해보고 보이고 버리는 거고, 진화적은 계속 만들어가는 거고, 프로토타입의 대상에는 수직형과 수평형이 있습니다. 특정 업무만 할 거냐, 전체는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 뭘 쓸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만약에 중장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프로토타입을 쓰는 경우, 1개년 사업에서 첫 번째 프로토타입 대상식별 뭐죠? 고객의 요구, 중장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리유즈 대상수 컴포넌트와, 그죠? 아키텍처에 관련된 거와 그게 프로토타입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이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으면 쓸 수가 있나요? 그거를? 아까 제가 말한 거 외에? 그거는 외워서 쓰는 거고, 지금 제가 쭉 말한 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쭉 그냥 읊은 거예요, 그냥. 그걸 다 쓰면 과연 그 다음 뭐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의견이 있어야 돼, 의견이. 아까 그냥 제가 읊은 거는 어느 정도는 암기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의견, 그 의견은 개발팀 입장의 의견도 좋고, 컨설턴트 입장의 의견도 좋은 거예요. 컨설턴트 입장의 의견도 좋고, 고객 입장의 의견도 좋은 거고. 반드시 의견이 있어야 돼. 근데 의견을 넣으려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냥 개발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개발해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좀 다르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시나리오를 잡아주는 거예요. 프로젝트에 지금은 시범 서비스를 하는 프로젝트다, 지금은 고도화 단계다, 지금은 확산 단계다. 그래야지만 그때별로 초점이 바뀌어지지 않나요? 그죠? 시험 문제 냅니다. 정보 시스템 감리 시, 설계 단계 감리 시에 중점 점검 항목 쓰세요. 감리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외부 측정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설계 제대로 했냐? 맞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설계의 완전성, 설계의 명확성. 그죠? 근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가 명확하고 뭐가 완전한데요? 그거 왜 없는 거죠? 그죠? 뭐가 명확한 거고 뭐가 도대체 완전한 건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분석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시나리오를 나누는 거죠.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 감리냐.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건 시나리오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예,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만요.